백신 문제 오늘 따져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800명 선까지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많이 각국에서 선호를 받고 있는 파이자 백신,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급기야 가짜 화이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짜 화이자 주의보. 멕시코 폴란드에서 자사의 백신 위조 사례가 첫 확인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경찰. 지난 1월 한 남성 아파트에서 화이자 라벨 붙인 다수의 약병이 압수됐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주름을 펴주는 약이었습니다. 나쁜 약은 아닌데 주름 펴는 약을 왜 맞아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없는 가짜 화이자가 등장했다. 범죄죠. 멕시코 경찰. 지난 2월 가짜 백신을 투여한 병원 관계자 6명까지 검거가 됐고요. 최소 80여 명의 1회 접종 가격을 112만 원. 와, 고액을 받고 주름 개선제 같은 걸 파이자라고 속여서 투여한 사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남나라 얘기이지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서 정의용 장관은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또 미국과의 백신 스와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백신 들어올 수 있다. 우정에 호소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If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o a vaccine swapping and how seriously U.S. government can consider it. So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private diplomatic communic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r any other country for that matter. What I would say broadly is that, and you've heard me say this before, but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re-engaging with the WHO on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what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our arrangements with Canada and Mexico, and what we've talked about in our arrangements with the Quad. 김영주 의원님. 네. 미국의 우선순위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인접 국가와 쿼드에 들어온 국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음 순위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하고 접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안전해야지 미국도 안전하자는 논리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자국 중심주의의 논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을 대변해서 나온 쿼드, 즉 사자방위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결국에는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누굽니까? 인도, 이렇게 세 나라 중심으로 맞추겠다. 특히 이제 일본과 인도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쿼드 플러스가 어떤 나라냐 하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도 쿼드에 결합해 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국도 관련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미국도 관련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장관의 얘기는 상당히 저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우정을 갖고 있고, 또 정말 기여한다 그러면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WHO와 협력한다는 뜻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한 얘기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높이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께서 올해 미국에 가셔서 쿼드 논의와 덧붙여서 백신에 대한 수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은 일말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사망 보상금 예산은 대통령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마련해둔 백신 사망 보상금 예산의 한 명 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 사망 경우 4억 3,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이 예산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지급하면 예산 끝난다. 김병민 대변인. 예. 자, 이건 백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봐야 됩니까?
백신 전체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혈전 부작용 논란 등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미국이란 백신 수합 문제가 잘 처리돼서 풀린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등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인접국으로 풀 수 있는 백신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곳저곳에서 러시아 백신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되고 백신을 접촉하고 나서 일말의 부작용이 나오게 됐을 경우 모든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작용 등을 읍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미흡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백신 접종 문제에서 공급에 대한 백신 보력 고객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에 대한 이 부작용 문제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께 약속드리겠다는 그러한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지도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